자,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면접문항 같이 봅시다. 자,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지. 이거 이해 못한 사람은 없지?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R이 단 하나 존재함을 보이래.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R의 N제곱이 짝수인 정수이다. 이 조건 만족하는 실수 R이 어떻게? 유일하게 존재함을 보이라고 했네. 딱 보니까 어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 하라고 하냐면 문제를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지. 단순히 읽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 얘는 주어진 조건이 뭔지 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파악한 걸 식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얘를 식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걔를 문자로 놓을 거 아니야. 이것도 일종의 메타인지야.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1 때 배우는 건데 어떤 거에 대해서만 잘 아냐면 이런 문제는 얘를 문자로 놓는다는 것까지 통으로 외운 건 잘하더라고. 근데 그 형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의외로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막 상위권 애들인데 막 모른다라고 해서 어렵다고 질문이라고 해서 가져온 걸 보면 이거 안에서 못 푼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뭐만 해? 너 주어진 거 뭐야? 구하는 거 뭐야? 그 다음에 어떻게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낼 거야? 모르는 거 뭐야? 어떻게 문자로 놓을 거야만 하면 혼자서도 잘 푸는 경우가 많다고. 그 문제가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본이 약해서 못 풀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하는 거야 하면 전략 수립하는 거야. 전략 수립의 기본은 3단 논법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지? 이 외에 뭐 간단한 얘기를 몇 개 하면 모르는 건 아는 걸로 바꾸고 복잡한 건 간단하게 바꾸고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낮추고 문자 수가 많으면 줄이고. 어떻게 모르는 거 아는 걸로 바꿀 거냐? 복잡한 걸 간단한 걸로 바꿀 거냐? 어떻게 차수가 높은 걸 낮출 거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그렇게 거의 모든 문제 다 풀었다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이 문제 이것들을 적용을 해볼까? 그럼 봐봐. 뭐 A에는 모르는 게 아니니까 됐고, 실수 R. 야, R을 모른다고 내가 K라고 두면 나아지는 게 있어? R은 몰라. 모르지만 걔를 문자로 넣는다고 좋아질 건 단 하나도 없잖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 자연수 N을 몰라 하면 이건 아니야.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도 되고 2일 때도 되고 3일 때도 되고 4일 때도 되는 거지. N을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럼 얘는 알고 R은 모른다고 해서 문자로 넣으면 달라질 게 없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거 뭐야? 짝수인 정수 알아? 하면 모르잖아. 걔를 문자로 놔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문자로 넣을 수 있을까? AM 플러스 R의 N제곱은 2M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놓으면 틀린다. 왜 틀려? N이 1일 때도 짝수고 2일 때도 짝수인데 그 둘의 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 N이 1일 때는 4고 N이 2일 때는 22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N의 값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표시해줘야 되지 않겠니? 야, 예를 들어서 니네 다항식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되거든? 근데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망한다.
왜 망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라는 게 확실하니까 괜찮지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기 때문에 상수가 아닌 1차식일 수도 있는 걸 상수처럼 표현하면 망하는 거잖아. 이때는 이렇게 써주거나 혹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여기서도 짝수인 정수라고 했는데 그게 상수인 정수인지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 달라진다는 건 상수가 아니라는 거잖아. 모르잖아. 그러면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지? 나는 어떻게 쓸 거야? n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자연수 n에 대한 함수니까 수열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b에는 뭐라고 쓰면 돼?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이라고 쓰면 되지 않아? 그러면 2 곱하기 정수니까 짝수인 정수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웠으니까 전략을 짜야겠지. 그러면 이거 뭐야? 파악해야 되잖아. 등호 나왔네?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파악하라고 했잖아. A에는 미지가 아니야. A에는 아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자연수 n에 대한 항등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나 생각해보면 사실상 수치 대입이 유일하지. 다항식 아닌데 개수 비교하겠다는 미친 짓은 하면 안 돼. 그지?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겠다는 미친 짓은 할 수 없잖아? 당연히 수치 대입밖에 없을 거라고. 그 다음에 관점을 바꿔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 R이나 BN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R에다가 아무 실수나 집어넣고 BN에다가 아무 정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이 식을 성립하게 하는 R과 BN을 찾는 문제인 거니까 얘는 R과 BN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풀려면 R과 BN에 대한 식이 충분히 있어야 풀 수 있지 않아? 식의 수를 늘려야 되잖아.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식의 수 늘릴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대입해서 식의 수를 늘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엄청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항식 fx에 대해서 뭐 다항식 fx라고 쓰지 말까? 예를 들면 내가 뭐라고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예를 들면 이게 x세제곱 플러스 2x고 이게 x의 항등식이라고 해봐. a, b 값 구하는 거면 a, b의 방정식인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어? a,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이상 필요하지? 근데 등식은 하나잖아. 식의 수를 어떻게 늘려?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 또는 개수 비교해서 식을 늘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x에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이유가 뭐야? qx를 모르면 없애면서 식의 수를 늘려줘야 되니까 이거 대입하는 게 기본인 거 아니니? 개수 비교 어떻게? 얘가 3차니까 얘가 1차 돼야 되지? 모르는 거 미지수로 놓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식의 수가 늘어난다고. 이거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잖아. 항등식이 나오면 식의 수를 쉽게 늘릴 수 있다는 거. 방정식이 나오면 문자 개수만큼 식의 수가 필요하다는 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부터 대입해? 여기다가 나는 천재니까 n에다 15,000부터 대입할 거야. 이런 놈 있어? 당연히 간단한 거 대입하는 게 기본 아닌가? n에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문자를 앞에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잖아? 이렇게 되지? 그러면 n에다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 B1이라고 써야겠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놓고 보면 어때? 내가 여기까지 쓰면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못 풀지. 이것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렵겠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 미지수는 2개고 식은 3개니까 못 풀지. 근데 R제곱 못 풀지. 아니 여기선 풀 수 있어. 왜 풀어? 무리식의 상등을 쓰면 식의 수를 하나 늘릴 수 있거든. 무리식의 상등을 쓰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근데 R에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자가 많으면 문자를 줄여야 되는데 R을 소거할래? B1을 소거할래? B2를 소거할래 해서 당연히 정보가 제일 없는 R을 소거하지 않겠어? 왜 그러냐면 얘는 실수야. 근데 얘는 정수야. 뭐가 더 좋은 조건이야? 정수라는 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이야. 무리식의 상등을 이용해서 식을 늘리려면 정수면 유리수니까 괜찮지만 실수라고 해서 유리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R을 없애는 게 기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걔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거 대입하기 전에 얘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지 봐봐. 궁극적으로는 R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R을 어떻게 쓸 수 있어? 2에 B1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R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B1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끝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수치 대입밖에 없다면 당연히 n에다 2를 대입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볼까? R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2에 B1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내가 중요한 건 B1이 아니라 얘가 뭐라는 게 정수해? 중요해? 뭐라는 게 정수 아니한다. 이게 뭐라는 게 중요하면 그냥 정수라는 것만 중요할 뿐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식을 전개할 때 더 간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겠지? 그럼 어떻게 돼? 4m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4m 루트 5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5 플러스 4 루트 5 이게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2B2가 돼야겠지. 그러면 4m제곱 플러스 14 플러스 4의 1 마이너스 m의 루트 5가 뭐야? 2B2 플러스 0 루트 5네. 그러면 끝났지. 왜 끝났어? 이게 뭐고?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무리식의 상등에 의하면 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는 m이 1이라는 거니까 얘가 2-2가 돼야 된다는 거겠지. 어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를 파악해보니까 어때? 할 수 있는 게 수치 대입밖에 없다니까? 방정식 풀려면 식의수를 문자수만큼 얻어줘야 되는데 식의수를 늘리는 게 수치 대입밖에 없으니까 수치 대입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대입하면 대입할 때마다 B3, B4 이런 게 늘어나니까 어려울 것 같잖아. 근데 애초에 1을 대입해보고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R을 구하려면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상태에서 안 끝나니까 2를 넣어보는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풀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무리식의 상등을 이용하면 바로 식의수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문자가 R, B1, B2 식이 3개여서 바로 풀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답이 뭐라고 해주면 돼? R이 2-루트 5라고 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아마 5점밖에 못 받을 거야. 왜 그럴까?
지금 R이 2-루트 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였잖아. 왜 그러면 이거 넣고 이거 넣었더니 R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걸 보였으니까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잖아. 이 얘기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어? 이 얘기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야. 무슨 얘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R은 이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라는 이야기야. 왜? n이 3 이상일 때는 얘에 대해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1과 2에 대해서는 얘가 만족이 됐어? 근데 n이 1050일 때는 이거 집어넣었더니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귀찮으니까 얘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니까 Pn이라고 씁시다.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 되도록 하는 R값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걸 조금 유식하게 쓰면 이 집합의 원소 구하는 거라고. 그 개수가 하나라는 걸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보인 건 뭐야? for all이라는 말도 쓰기 그렇지. 우리가 보인 건 뭐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가 아니라 1 또는 2에 대해서만 보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라면 n이 1, 2일 때도 참이 되겠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게 뭐야? 얘를 구하라고 했더니 얘의 필요 조건을 구한 거라고. 얘는 원소 개수가 1개야. 밑에 있는 거. 얘는 원소 개수가 1개거든? 맞지? 얘는 걔의 부분집합이니까 원소 개수가 0 또는 1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뭘 보여줘야 돼? R이 2-루트 5일 때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제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저걸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을 해야 돼. 지금 보인 것만큼 헤비한 게 뒤에 남아있는 건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풀면 틀리겠지. 내가 평소에 필요충분 조건 항상 생각하라고 하잖아.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충분 조건인지를 확인 안 하고 막 쓰면 안 된다니까. 니네가 평소에 풀던 문제는 이미 대충 풀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막 답이 유일하다는 거 알고 막 객관식이고 이런 거 풀면 뭐 대충 풀어서 확인 안 하고 풀어도 답이 맞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니까. 서울대에서 뭘 본 거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평소에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니네 객관식이었으면 당연히 2-루트하고 끝냈을 거 아니야? 그럼 객관식이니까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한 애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점 날려서 보내버리겠다는 거야. 그 정도로 공부한 애들이랑 더 깊이 있게 공부한 애들이랑 차등을 주겠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 R은 2-루트 5가 유일한 초이스거나 아니면 없거나잖아. 그러면 단 하나인 걸 보이라고 했으니까 R이 2-루트 5일 때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 보여야겠지?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어? 2 플러스 루트 5의 n제곱 플러스 2-루트 5의 n제곱이
뭐임을 보이자? 짝수인 정수임을 보이자. 퀀티파이어 안 쓰면 안 된다고 했지? 뭐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일래? 항상 배운 거에 근거해서 생각하라고 했지? 문제가 바뀌었잖아 이제. 그럼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주어진 거 구하는 거 뭐야? 파악하라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짝수래. 자연수 n에 대한 명제잖아. 자연수 n에 대한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래.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야? 귀납법이잖아. 이거 이항 정리 가지고 보인다. 뭐 똑똑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귀납법으로 보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면 니네가 이항 정리를 가지고 뭔가를 보였다라고 하기엔 내가 애들이 쓴 식을 보면 항상 뭔가 찝찝함이 남게끔 쓰더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감점이 될 수 있는 짓을 하는 것보다는 귀납법으로 깔끔하게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베이시스 스텝 먼저 보여. n이 1이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2는 4니까 짝수인 정수가 맞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귀납 과정을 하고, 그러니까 도미노에서 하나를 쓰러뜨리면 그 다음 게 쓰러진다는 걸 보여줘야겠지. 이때 보통 뭘 해? n이 k일 때 성립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잖아? 아, 난 근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스트롱 인덕션 쓸 거야. 강한 귀납법.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고, 그게 사실 귀납법이랑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정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어. 귀납법으로 보이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뭘 할 거야?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n이 1부터 k일 때까지 이 명제를 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스타라고 쓸까? 스타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이것도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알파라고 쓰고 이거 베타라고 쓸까? 즉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도 짝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도 짝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도 짝수.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알파의 k제곱 더하기 베타의 k제곱까지 짝수라는 걸 가정한 거야. 됐니? 그럼 이제 뭐 보여야 돼?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얘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내가 귀납 과정 이용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알파의 k제곱 더하기 베타의 k제곱 이용할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나? 이때 조금 조심해야겠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k-1이 상관없구나. 왜 그러면 우리 정수지수를 배우는 우린 지식인이니까 0제곱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겠다. 그지? 별로 문제될 거 없지? 왜 그러면 알파의 0제곱 더하기 베타의 0제곱이 2니까 짝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별로 문제가 없네. 아이, 걔도 써주면 얘는 사실 n이 0일 때도 이거니까 이렇게 한 줄 더 써주는 게 안전빵일 것 같기는 해. 됐니? 네, n은 0일 때라고 쓰는 건 내가 좀 찝찝해. n은 자연수라서 저건 그냥 넘어갈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봐라. 얘 짝수지? 얘 뭐야? 짝수지? 귀납 과정에 의해서 이거 짝수가 알파 더하기 베타 짝수라는 거 뭐였잖아. 귀납 과정에 의해서 얘 짝수지? 물론 쟤는 왜 짝수냐면 k가 1일 때는 귀납 과정에 의해서 참인 게 아니야.
K가 1일 때는 알파의 0제곱 더하기 베타의 0제곱 자체가 2이기 때문에 짝수인 거고, K가 2 이상이라면 귀납 가정에 의해서 참인 거야. 됐니? 그렇게 설명해주면 얘는 쓸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어때? 짝수 곱하기 짝수에다가 짝수를 더했네? 그러면 짝수 아니야? 이렇게 됐겠네. 그래서 스트롱 인덕션에 의해서 이 명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라는 걸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스트롱 인덕션이라는 걸 사용하기 찝찝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 거냐? 자, 내가 귀납법을 어떤 형태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항상 뭘 보라고 했냐면 점화식을 보고 결정하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이 점화식을 깔끔하게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그냥 4로 처리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4로 처리할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 없겠지? 자, 그러면 이 점화식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앞에 있는 거 2개를 알아야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이라고 했어?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끝내지 말고 n이 1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k 플러스 1일 때 참이면 k 플러스 2일 때 참이라는 걸 보이는 방식으로 귀납법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귀납법을 어떻게 쓸지는 철저하게 점화식 보고 하는 거야. 점화식에서부터 일반항 구하고 일반항에서 부분합 구하는 거잖아. 그걸 증명하는 거지. 당연히 규칙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화식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는 위에다 옮겨놓을게. 알파의 m 플러스 2제곱 더하기 베타의 m 플러스 2제곱은 자연수만 등장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화식도 순서에 맞춰서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쭉 지우고 어떻게 보일 거야? 베이시스 스텝을 n이 1일 때 2 더하기 2는 4.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어떻게? 4, 5. 9 플러스 4 루트 5 더하기 9 빼기 4 루트 5는 18이니까 짝수.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모두 성립한다는 걸 보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어떻게 하자고? n이 k일 때랑 k 플러스 1일 때 스타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n이 k 플러스 2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의 k 플러스 2제곱 더하기 베타의 k 플러스 2제곱은 4의 알파의 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베타의 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알파의 k제곱 더하기 베타의 k제곱 되는데, 귀납 가정에 의하면 이 녀석도 짝수고 이 녀석도 짝수니까 어떻게 돼? 4 곱하기 짝수는 당연히 짝수고 거기에 짝수를 더해도 짝수니까 짝수라는 걸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니네가 그냥 일반적인 귀납법을 쓰면 어디서 턱 막히게 되냐면 얘가 짝수라는 건 가정됐는데 얘는 뭐야? 이렇게 되면서 막힌다고. 그걸 뚫어낼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귀납법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귀납법을 어떤 형태로 쓸지 결정하는 건 철저하게 점화식 보고 결정하는 거야. 점화식이 앞에 2개가 결정돼야 그 다음 게 따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덕션을 쓸 때도 가장 앞에 있는 두 개일 때 참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참이면 그 다음 게 참이라는 걸 보이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때? 1, 2일 때 참이지? 1, 2일 때 참이니까 3일 때도 참이네? 그럼 어때? 2, 3일 때 참이니까 4일 때 참이고 3, 4일 때 참이니까 5가 참이고 4, 5일 때 참이니까 6이 참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라는 걸 보이는 게 된다고. 됐니? 그래서 인덕션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해주면 되겠지? 이 정도 설명하면 면접에서 아마 1점도 깎이지 않을 것 같은데? 스트롱 인덕션이 훨씬 세지. 왜 그러냐면 걔는 내가 증명을 할 때 1부터 K까지 다 참이라는 걸 써먹을 수 있거든. 근데 그냥 인덕션은 K일 때 참이라는 것과 1일 때 참이라는 것밖에 못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적은 거야. 얘는 어때? 스트롱 인덕션에 비해서 한 스텝을 더 보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 K-1, K-2 이런 거 못 쓰잖아. 스트롱 인덕션으로 가정하면 1부터 K까지 다 쓸 수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센 거 아니야?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좋은 거잖아. 인덕션을 쓰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얘는 짝수라는 게 가정됐어. 얘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풀기가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아까 전에 여기에 K 플러스 1로 썼을 때를 생각해봐. 인덕션 쓰려고 하면 그러면 얘는 짝수인데 이거 뭐야? 가정된 게 없고 보일 수도 없잖아. 왜 그러면 이게 짝수라는 걸 보이는 게 이게 짝수라는 걸 보이는 것만큼 어려운 건데 그거 보일 거면 인덕션 왜 쓰냐? 안 쓰지. 그래서 그냥 인덕션을 쓰면 이 점화식에서 하나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턱 막힌다고. 그러니까 귀납법을 쓸 때 두 개를 알면 그 다음 거 알 수 있는 형태라면 이런 형태로 인덕션을 쓰는 게 기본이야. 물론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도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공부했냐 하면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통으로 외워버렸을 때 이런 문제에서 설명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됐니?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요 정도 쓰면 1번 문제는 아주 잘 풀었다고 하겠다. 그럼 이제 2번 풀러가야겠지. 자, 그래서 이 R이 단 하나 존재하고 그 R이 뭐였냐? 2-루트5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게 된 게 뭐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 보였어. 그러면 이제 2번에서 보여야 되는 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루트 5에 저기 그거 써줘야겠지? 코사인 써줘야겠지?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괄호를 굳이 이렇게 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그지? 얘의 값이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항상 말하는 건데 얘는 이거잖아? 이거 그래프 그리지 않는 사람 있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극한의 성질이나 샌드위치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네? 그리고 나서 딱 얘를 째려봤더니 어때? 얘가 양의 무한대 발산하고 있네? 맞지? 그러면 코사인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진동하니까 진동 발산이야. 이렇게 하면 빵점. 왜? 내가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줬지? 함수 fx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는 것과 함수 fx에 대해서
수열 fn이 알파로 수렴하는 것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지? 이것도 뭐의 문제야? 필요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의 문제잖아. 왜 이렇게 된다고 했어? 발레를 하나 찾으면 예를 들어서 fx가 sin 파이 x라고 하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sin 파이 x는 당연히 진동하겠지. x가 실수니까 얘는 진동한다고. 근데 얘는 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사인의 n파이가 될 거고 사인의 n파이는 n의 값에 관계없이 0이니까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진동 발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얘가 진동 발산하니까 얘도 진동 발산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상 본질적으로 똑같거든. 당연히 빵점.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당연히 점수를 받을 수 없겠지. 게다가 답까지 틀렸는데 완전 엉망진창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극한의 성질 쓸지 샌드위치 정리 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이 녀석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게 문제야.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해야지. 얘가 왜 무한대로 가면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고민할 때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나? 무한대로 가는 걸 수렴하게 만들려면 뭐 해야 돼? 크기를 줄여야 되지. 그럼 내가 코사인에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각의 크기 줄이는 거. 내가 학습 목표 뭐라고 했어? 삼각함수에서는 각의 종류를 통일하거나 삼각함수의 종류 통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지. 그래서 뭐 가르쳤어? 우리가 기껏 각을 실수로 확장해 놓고서 각을 어디로 줄여? 양의 실수, 0 이상의 실수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줄여? 2n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 배워서 어디로 줄인다고? 2파이 미만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파이 풀마 세타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얘로 줄이고 다시 어디로 줄인다고 했어? 2분의 파이 풀마 세타의 삼각함수 이용해서 결국 예각으로 줄여서 계산한다고 했지. 이거 엄청 중요한 학습 목표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각을 통일하는 문제고 마음의 고향인 예각으로 돌아오는 거여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것들이 각의 크기를 줄이는 거다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2n파이 줄이해서 날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놀랍게도 어디에 있어? 짝수. 그러니까 뭘 이용하면 되겠어? 2 플러스 루트 5의 n제곱이 2 곱하기 b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의 n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의 2bn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5의 n제곱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뭐는 날려버릴 수 있어? 짝수 곱하기 파이는 다 갖다 버려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니? 이렇게 됐네? 그러면 얘를 딱 째려보니까 어때? 얘는 공비가 2 마이너스 루트 5인 등비수열이 될 텐데 얘의 절대값이 1보다 작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로 수렴하겠어? 0으로 수렴하겠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로 수렴하겠어? 3분의 파이로 수렴하겠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하면 한 10점 만점에 8점 내지 9점 정도 줄 것 같아. 왜 그래? 니네
x가 알파로 가까이 갈 때 fx가 f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허접한 일이야. 걔는 언제만 되는 거야? 연속일 때만 된다고 했잖아. 그게 연속의 정의였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서술을 덧붙여줘야 돼? 여기다가 그런데 코사인 x가 x는 3분의 파이에서 연속이므로까지 덧붙여주면 되겠다.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계산하면 답이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겠지? 어때? 삼각함수에서 종류를 통일하거나 각을 통일하거나가 사실상 전부잖아. 그 각을 통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그것도 가장 근본은 뭐야? 예각으로 통일하는 거지. 아까 전에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였다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어떤 형태로 양의 무한대로 가는지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 이것 때문에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줘야 돼? 코사인 안에 있는 각의 크기를 이게 너무 크니까 줄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내가 코사인에 대해서 배운 걸 쓰던가 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쓰던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사실상 할 수 있는 거 얘 대신에 이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밖에 없고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2n파이는 날려버려도 되니까 주기를 이용해서 날려버리면 그 뒤로는 할 게 없다. 연속이라는 것만 설명 잘 해주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여기까지 써놓고 못 풀지는 않겠지? 연속이라는 거 설명 안 하면 당연히 감점당할 거다. 됐지? 자, 서울대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 쉽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천재적이거나 특별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겠지?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어떻게 내고 있어? 생소한 형태로 내고 있어. 학습 목표를 진짜로 잘 달성했다면 배운 것만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습관만 들여있다면 아마 면접 시간에 이거 제대로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고, 설사 제대로 한 번에 풀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답을 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점수를 감점하는 경우는 잘 없어. 답을 내지 못하고 헤매면 교수님이 힌트를 주실 거거든. 그 힌트를 받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런 태도로 공부한 학생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한 번에 풀 수 있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수님이 주시는 힌트를 받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렇게만 해도 아까 여기서 n에다 1, 2 대입하고 끝내는 학생보다는 높은 점수 받을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